저는 남편과 뜨거운 연애 끝에 양가 부모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알뜰살뜰 저축했고 경기도 상급지에 아파트 한 채도 마련했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의 직장 때문에 주말 부부로 지내게 됐고요. 아이들 양육을 부탁드릴 겸 시부모님과 합가를 했는데요. 평소 일하는 며느리인 저에게 장하다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던 부모님이었기에 망설임 없이 결정한 거였죠. 저는 매일 시부모님 아침밥을 차려두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동안 못한 며느리 노릇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중 시부모님께서 시누이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이사를 나가셨는데 10여 년 전 우리 부부의 신혼집 마련에 보태주신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셔서 저희 부부는 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남편은 제게 시부모님 돈을 내놓지 않으면 이혼하겠다면서 벼랑간 이혼을 청구해 왔는데요. 이혼 소장을 보낸 뒤에도 주말이면 집으로 올라와 제가 차려주는 밥을 먹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저와 한 입을 덮고 지내며 생활비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이혼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이혼하게 된다면 부모님께서 과거에 보태주신 돈을 돌려드려야 할까요? 일단은 시댁과 시부모님과의 좀 갈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10여 년 전에 보태준 돈을 이제 달라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불거진 것 같은데 이걸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예, 이혼 사유는 민법 8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사건 사례가 관련돼서 검토해 볼 것이 네. 840조 4호입니다. 840조 4호에 보면은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라는 의미를 관련돼서 보면은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 직계 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경우라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안의 같은 경우에는 상속한 재산을 돌려줄 수 없다라고 의견만 표명한 것으로는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좀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남편이 뭔가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되려 이혼하자라고 이혼 청구를 하게 된 것인데 일단 우리 상담자분은 결혼을 좀 유지하고 싶다. 나는 이혼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이세요. 과연 남편의 이러한 이혼 요구에 대해서 좀 방어를 할 수 있을까요? 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민법 제840조 4호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거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 점은 바로 남편이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당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지금 이제 상담하신 경우에는 어머니를 충분하게 시어머니를 매일 밥을 차려드리거나 집안일을 해드렸던 사실을 오히려 제출을 하면은 이에 대해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적이 없다라는 반대 증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일단은 남편분께서 뭐 이혼 소장까지 보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후의 절차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예, 판례 같은 경우 좀 여기서 주목할 판례가 있습니다. 혼인은 혼인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의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며 일방의 유책성이 이혼 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남아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는 이혼 원인이 존재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런 판례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담자가 혼인 파탄의 정도가 이른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남편하고 아예 혼인 파탄할 정도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증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원만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나 또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입증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사 조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은 가사 조사가 어떤 절차인지 그리고 가사 조사라는 것을 거치게 되면 그러면 우리 상담자분 입장에서는 조금 뭐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소송을 하다 보면은 이제 법원에서 직권으로 가사 조사관을 통해서 가사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사 조사라고 하는 거는 부부 사이에 가사에 대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 가사 조사관은 조정장의 명령을 받아 조사를 하게 되는데 가사 조사관의 필요에 따라서는 사건 관계는 학력, 경력, 생활 상태, 재산 상태의 성격, 건강, 그리고 가정 환경 등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조사하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가사 조사관이 가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판사는 판결에 영향을 상당히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 갈등이 결국에는 봉합되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시부모님이 신혼집을 마련을 할 때 보태주신 그 자금 지금 돌려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신 상황인데 정말로 이거 돌려줘야 될까요? 예, 신혼집을 마련할 때 보태준 자금이 대여냐 증여에 따라서 좀 성격이 달라집니다. 네. 대여 같은 경우는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반환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증여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준 거기 때문에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만약에 이 신혼집을 보태준 돈이 대여가 아니라 증여라고 한다면은 증여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증여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뭐 대여로 봐야 될지 이 부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법원은 좀 일반적으로 어떻게 판단할까요? 예, 이와 관련돼서 2015년도 10월 달에 서울중앙지법원에서 대연지, 증여인지 매우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판례가 있습니다. 네. 이 판결에서 보면은 그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때 상황이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된 상황이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둘의 관계가 대연지, 증여인지 이 둘의 관계가 아무런 대가 없이 증여할 정도로 아주 긴밀한 관계였는지를 판단해서 대연지, 증여인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즉 이상 경우에도 당사자가 돈을 지급할 당시에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경제 사정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친밀한 관계였는지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결혼할 때 신혼집을 줄 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거나 그럴 경우에는 자녀를 위해서 새로운 신혼생활을 위해서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여로 보는 판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